자, 이제 시장 소문도 좀 점검해보고 수급도 분석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금요일 코너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에 박지원 아나운서 이제 수급 쭉 브리핑 해줬는데요. 뭐 특이한 맥락이나 굵직한 흐름 이런 건 보이진 않죠, 아직. 그렇죠. 그래도 이제 보면 낙폭과대, 낙폭과대 메타버스나 콘텐츠 게임 관련된 체리 피킹성 매수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내면을 보면은 쇼커버, 쇼 스퀴즈라고 하죠. 네. 그런 것도 좀 속해 있지 않나 보여지고 크래프톤 같은 거 있고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아무래도 시장 수급에서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건 LG 엔솔과 관련된 일종의 그 머니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계속 수급이라는 것이 치고받고 하는 머니게임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지금 보면은 기관들 입장에서는 LG 엔솔의 비중을 많이 높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LG 엔솔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LG 엔솔과 관련된 좋은 뉴스거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한 것처럼 계속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좀 상향으로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게 되고 그 상장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일정 부분 유통 물량을 확보한 기관들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를 통해서 수익률 게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가뜩이나 약한 시장 체력은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되는 그런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머니 게임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투자가들께서는 너무 그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입춘 아니겠습니까? 올 봄을 준비하면서 거름이 될 만한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제 장 초반인가요? 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조금 크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등장하면서 더 그런 수급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뭐 몇백억씩 막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렇죠. 왜 사시는지 물어봤더니 그냥 이유도 없어요. 닭사, 뭐 닭치구사 이래놓고 오후에 물어보면 다 팔았대. 네. 그게 뭐예요? 이게 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그 치고받고의 그 트레이딩이 네네. 뭐 규모가 워낙 커가지고 저도 뭐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하는 방법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거래량이 아니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 덩치 큰 것들 피킹해서 셔터링 딱 해서 괜찮다 싶으면 바로 기계적으로 매수 들어가면서 수수료 띄고 일정 부분 위에 매도를 걸어놓는 그런 기계적인 매매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시장 체력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새로운 약간, 주도주가 아직 못 나오고 있으니까요. 시장과 약간 거꾸로 하시는 경향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급이 큰 경우에는 재료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증시가 오늘처럼 뭐 아침에 딱 봤는데 뭐 급락을 했어. 네. 메타 뭐 쇼크에 뭐 이래가지고 보도 내용 보면은 이제 소스라치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떨어지나 보다 이랬는데 그럴 때 떨어지면 오히려 감아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아닌가 그래갖고 따라붙으면 또 팔고.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어떻게 쫓아갈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뭐 또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저런 진단 키트 네네. 오늘도 3만 명 정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네.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에서 새로운 주도주로 힘이 쏠리기 전까지는 왜 속담에 뭐가 없는 시장에서 뭐가 왕이라고 지금 네. 뭐 SC 바이오센스나 휴마시스나 진단키트 테메가 가볍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뭐 이벤트 뭐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이벤트 드리븐 뭐 모멘텀 플레이 네. 뭐 거창한 용어지만 사실 그때그때 달라요죠. 뭐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시장이 좀 약간 가볍게 투닥투닥거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방향을 잡으려면은 이제 굵직한 수급이 정립이 돼야 되고 그렇죠. 맥락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좀 아직도 그 혼돈기에 있는 것 같고 자 반도체 쪽은 좀 요즘 동향이 어떻든가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급만 꼬여 있는 부분 그쪽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 일각에서는 그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핀셋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반도체다. 네.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사 훈련한다고 직결되어 있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군사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경제 제재의 가장 핵심은 푸틴 개인 재산하고 반도체다. 반도체 없이는 러시아 경제도 돌아가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렇게- 첨단 무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예. 네.
러시아가 뭐 그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라 하더라도 러시아 반도체 100% 러시아산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상대편의 명줄을 잘 쥐고 있는 상황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것과 관련돼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은 미국이 뭐 반도체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또 삼성전자가 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좀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호실적이 반영이 못 되고 있는 국면.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4분기, 1분기는 좀 비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이제 프로그램과 연동된 물량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것은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 봤을 때도 SK 하이닉스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합치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 반도체 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하이닉스 갖고 트레이딩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수급은 대충 들여다봤고 시장 소문의 기업들을 몇 가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 무슨 얘기가 좀 들리던가요? 지금 이제 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공급난이다 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그냥 철로밥통처럼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안전 투자처를 찾는 경향들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었던 것이 CG 프레시웨이다, 뭐 한국가스공사다 그런 필수 식품, 소비재, 에너지. 예,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제일기획을 소개를 제일기획.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네. 아침에 이제 아까 멘트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아마존이 18% 급등하고 있고 네. 곧바로 지금 미국 뉴욕 주가지수 선물이 어제 본장에 하락한 거를 다시 거꾸로 돌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이 오르니까 이커머스 인덱스라는 것도 ETF도 마찬가지지만 다 같이 그렇죠. 지금 오른단 예. 말이죠. 그러면은 그쪽으로 뭐 맥락이 된다면 제 계획을 굳이 막 엉켜가지고 엮어서 그건 좀 아마존 무리수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본업만 보셔도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73년도에 설립이 돼서 내년 되면 벌써 반세기의 업력을 갖고 있는 국내의 선도적인 광고 매체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서울 본사를 비롯해서 뭐 전 세계 45개 국가의 53개 거점을 연결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정 성장을 하는데 더욱더 긍정적인 것은 지금 대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25.24% 갖고 있는데 지금 제일기획의 해외 매출이 유럽 비중이 컸었는데 유럽에서도 지금 보면은 유럽의 서부 쪽 말고 중동부 쪽 유럽도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맨 처음에 이제 텍사스에서 시작을 하였는데 텍사스에서 직접 제일기획이 광고를 하고 했었던 것이 제대로 퍼포먼스가 나오게 되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이번에 일리노이드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의 광고를 제일기획이 대행을 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제일기획이 취급했었던 것이 스마트폰, 스마트 디바이스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또 새롭게 시장에서 어필되고 있는 부분이 가전 부분이거든요. 과장과 관련된 광고가 에딩이 되면서 미국 법인의 매출이 급성장하는 모습은 단지 작년에 끝난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유럽 이외에도 사실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해외 거점 업체들을 M&A를 하면서 수년간 공들였었던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의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B&B나 아이리스, 미국의 TVG나 맥키니, 그리고 이제 중국의 펑타이, 그리고 뭐 중동의 원 에이전시 등 이런 현지화된 광고 회사들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시장 진입이 유리한 국면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렇게 뭐 삼성전자 라고 하는 캡티브만 갖고 영업을 할 것이 그것이 아니고요. 나는 캡티브 관련돼서도 신규 거래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뭐 비계열 신규 광고주 증가라고 표현을 하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이버의 웹툰이나 넥슨, 빙그레, SK 렌터카, 신한은행, 헤이딜러 같은 신규 광고주가 증가를 하였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뭐 필립스, 니베아, 에스티로데,
벤틀리, 람보르기니 이런 신규 광고주를 확보하게 되는 것은 회사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020년도서부터 디지털 마케팅 광고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을 런칭하는데 온라인상에서 신제품을 런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닷컴 비즈니스나 데이터 분석이나 디지털 컨텐츠 제작을 함으로써 디지털 마케팅 강화하는 부분이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컬러레이터라고 하는 기업도 M&A를 하였고요. 디지털 플랫폼 및 콘텐츠 제작을 하는 하이브라이트도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회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M&A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마 그 대상은 퍼포먼스 마케팅을 한다거나 데이터나 테크 관련 기업과 관련된 M&A를 통해서 회사의 역량을 더 강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메타버스 VFX 기술 같은 것이 적용이 된 광고를 하게 됨으로써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효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 그냥 광고 같은 경우는 뭐 12에서 15% 정도 수준이었지만 이런 VFX나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를 하게 됨으로써 뭐 수수료율이 14에서 18%로 마진이 개선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광고 시대의 선도주자로서 제일기획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회사는 지속적으로 주주 친화적으로 배당 성향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봤을 때 DPS 1,100원 잡았을 때 올해 배당 수익률은 약 5%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잠정 2021년 잠정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매출이 2020년보다 YOY로 21%가 증가한 33조 2,500억 원. 영업이익도 YOY로 21% 증가한 2조 4,817억 원으로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뭐 코로나다 오미크론이다 이것 때문에 광고 시장이 좀 침체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그것 때문에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광고계의 뭐 전통이 뿌리 깊은 이 제1기획. 뭐 사실 지금 대부분 관심의 집중도의 중심에 있지는 않는데 맞습니다. 색다른 시각으로 조금 들여다보시는 전략은 뭐 나름 신선했습니다. 작년서부터 매 분기 매출이 올라오고 있고 네. 배당 성향도 증가가 되어지고 있음에도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서 안정 성장을 원하는 기업,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요즘 있습니다. 광고 시장의 트렌드도 이제 많이 변해서 이제 타겟팅하는 광고, 그렇죠. 핀셋으로 네. 뭐 이제 AI가 접목돼서 뭐 그런 관련 기업들이 계속 활동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메타버스에 전념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올해 또 하였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디지털 광고를 더욱더 확대하면서 메타버스화 런칭을 하면서 회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1기획 한번 잘 또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또 기업이 하나 있죠. 어느 애널리스트 제목인데 참 가슴에 와닿는데요. 무슨 제목인가요? 세계로 뻗어가는 매운맛. 아, 매운맛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뭐 보통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라면이 그렇죠.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젊은층들이 좋아하는 불닭 네네. 얘기가 있을 거고. 예. 오늘 아침에 기사가 제가 또 주목되는 게 세계 식량 가격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유엔 농업기구에서 매달 발표하는데 이 식량 가격 지수가 또 11년 만에 또 최고치. 이게 계속 레코드 하이란 말이에요.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그것을 재배하기 위한 뭐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죠. 원재료가 올라가니까 가격 지수 당연히 올라갈 네. 거고 뭐 유제품 가격도 올라가고 물가가 요즘 다 올라가니까 뭐 식품 관련 기업들이 조금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업을 그렇죠. 보고 왜냐하면 이제 그 밀가루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마진이 줄어드는 것을 작년 9월에 이제 국내 라면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평균 6.9% 인상을 하였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4분기에 반영이 되어지고 있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오늘 삼양식품 네, 네. 오늘은 삼양식품입니다.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예, 물론 이제 저는 짱구를 좋아하지만은 짱구. 예, 불닭볶음면 너무 맵더라고요. 그렇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1961년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라면을 출시했었던 회사였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국내 라면 시장은 N사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세계로 뻗어가는 메인맛으로서 할랄 인증도 받게 되면서 중동 시장에서 호평도 받고 있고요. 이 회사가 현재 올 3월 말이면은 디지털 스마트 팩토리라 할 수 있는 신규 밀양 공장이 증설된 것이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2개 공장에서 만들던 것보다 약 50% 증가된 연 17억에서 18억 개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2022년 본격적인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게 되면서 작년에 미국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 법인도 설립을 하였고요. 중국 법인도 설립을 하였고요. 과거에 일본 법인을 통해서 성장 스토리를 알았기 때문에 재고 관리나 현지화나 마케팅과 관련돼서 현지 법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작년에 미국 법인, 현지 법인, 그 중국 법인 설치한 것도 긍정적이고요.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서 회사의 영업 효율성을 증가시켜 줄 수 있고 금년 3월 말에 완공되는 밀양 공장의 캐파 증설을 통해서 회사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사실 작년 11월, 12월 주가가 좀 급하게 올랐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지금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서 주가가 내려왔고 그 와중에 오버행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일정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화가 된 게 있습니다. 지난 그 1월 25일 공시를 보시면은요, MD 유니콘 제1차 유한공사가 직전에 66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약 22만 주를 블록으로 넘기게 되면서 34만 주만 보유하고 있는 공시를 보실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오버행과 관련돼서도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 왜 파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뭐 디테일한 속사정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네. 다만 그날 이제 그 외국기에서 받아온 모습은 긍정적인 것 같고 회사가 이제 해외 법인 통해서 해외 마케팅 강화되고 그리고 신규 공장 준공되면서 신제 그 생산 캐파가 50% 이상 증설되는 부분 그리고 원재료가에 대한 우려도 가격 그 판매 가격 인상을 통해서 상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먹거리 시장에서 농심 시총이 약 1조 9천억 원인데 삼양식품이 6,780억 원입니다. 전일 네.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그 탑 기업하고의 갭이 좀 너무 벌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최근 지금 보면은 기관들의 매수가 급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버행과 관련돼서 일단 일정 부분 해소되었고 그리고 회사는 좋아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전일 회자되었었던 기업입니다. 네, 삼양식품. 아무래도 CJ제일제당도 뭐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나타내고 국내 이제 식품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는 부분도 네. 있어서 뭐 같이 이제 동반되는 것 같고 지난 시간에 대동인가 하시는 네, 농기계, 예. 농기계의 12월에 처음 소개해드렸었죠. 그러니까 대동도 어디 허비팜이라고 하죠. 허비팜. 허비팜. 네. 의외로 농산 이제는 귀농을 준비하시는 거 같죠. 자, 알겠습니다. 시장 소문도 좀 알아봤고요. 기업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제일기획하고 그다음에 삼양식품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